주유는 서기 175년 중국 대륙이 혼란에 휩싸였던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수세기 동안 중국을 지배했던 한나라는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군웅들이 할거하며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돈 속에서도 훗날 빛나는 전략가로 이름을 떨칠한 인물이 태어났으니 바로 주유였습니다. 주유는 지금의 안휘성 여강군 수춘현에서 명문가의 자손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모두 한나라 조정에서 중요한 관직을 역임했던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귀족적인 배경은 주유에게 풍족한 환경과 수준 높은 교육을 제공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주유는 뛰어난 지능과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병법과 전략에 능통했을 뿐만 아니라 음악과 예술에도 조예가 깊어 다방면의 재능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특유의 카리스마와 온화한 성품으로 주변 사람들의 존경과 흠모를 한 몸에 받았습니다. 주유의 뛰어난 가문 배경과 타고난 재능은 그를 장차 큰 인물이 될 운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젊은 청년이 곧 다가올 삼국시대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유가 성장하는 동안 한나라는 계속해서 쇠약해졌습니다. 전국 각지의 군웅들은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 서로 전쟁을 벌였고 광활했던 한 제국은 작은 영토로 갈라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격동의 시대의 주유는 손책이라는 젊고 야심찬 군웅을 만나게 됩니다. 유명한 장군 송현의 아들인 손책은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카리스마와 야망을 지니고 있었지만 그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전략가의 도움이 절실했습니다. 주유와 손책의 만남은 중국 역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재능을 알아보고 깊은 우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굳건한 유대감을 형성했습니다. 주유는 손책과 그의 대의에 평생의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이들의 동맹은 훗날 펼쳐질 수많은 전투에서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손책은 주유를 군사로 거느리고 과감한 정복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주유의 뛰어난 전략적 감각은 손책 군대의 승리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용기와 지략을 겸비한 장수로서 손책을 위해 연이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주유의 전략적 능력은 양쯔강 남쪽의 강동 지역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으로 경쟁 군벌들을 물리치고 주요 거점들을 손책의 수중으로 넣었습니다. 주유의 승리는 훗날 삼국시대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오나라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주유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뛰어난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손책이 새롭게 점령한 영토에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기반을 다지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주유의 이러한 노력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손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서기 208년 겨울에 벌어진 적벽대전은 중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전투 중 하나로 손꼽힙니다. 이 장엄한 전투에서 주유는 뛰어난 전략적 천재성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군사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을 세웠습니다. 이때는 이미 손책이 세상을 떠난 뒤였고 그의 동생인 송원이 오나라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북쪽에서 가장 강력한 군벌이었던 조조는 남쪽으로 진출하여 송원과 그의 동맹인 유비의 영토를 정복하려는 야심을 품고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송원과 유비는 조조의 압도적인 군사력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송원과 유비는 주유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주유는 양측의 강점과 약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조조 군대를 물리칠 기발한 계책을 고안해냈습니다. 그는 조조의 자만심을 역이용하여 조조군의 배들을 서로 쇠사슬로 묶도록 유도했습니다. 그리고 화공과 교묘한 전술을 구사하여 조조의 수군을 격파하고 송원과 유비의 연합군에게 결정적인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제5장 주유와 제갈량, 전설들의 충돌 적벽 대전은 주유와 제갈량이라는 두 명의 뛰어난 전략가의 만남으로도 유명합니다. 유비의 책사였던 제갈량은 뛰어난 지혜와 전략으로 이름 높았습니다. 두 사람의 라이벌 관계가 역사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특히 삼국지연의와 같은 소설에서는 두 전략가의 긴장감 넘치고 경쟁적인 관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종종 지략과 전략의 대결로 묘사되는 그들의 관계는 이미 복잡한 삼국시대의 사건에 또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이 전설적인 두 인물의 충돌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과 역사학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제6장 남쪽을 다스리다. 주유의 행정 능력 적벽대전 이후에도 주유는 변함없이 송원에게 충성을 바치며 오나라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그는 남쪽 영토를 통합하고 미래의 위협에 대비해 오나라의 방어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주유는 뛰어난 군사적 재능뿐만 아니라 훌륭한 행정가로서의 면모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송원의 통치 아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백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주유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력한 군대뿐만 아니라 안정적이고 번영하는 사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삼국시대 오나라가 주요 강국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제7장 비운의 죽음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영웅 안타깝게도 주유의 눈부신 활약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서기 210년 군사작전을 준비하던 중 병에 걸려 36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은 송원과 오나라 전체에 큰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주유는 죽음을 맞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조조를 제거하기 전에 죽다니 너무나 아쉽구나. 이 말은 주유가 자신의 대의에 얼마나 헌신적이었으며 송원의 통치 아래 중국을 통일하려는 야망이 얼마나 강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제8장 전략가의 유산 역사의 길이 남은 주유의 업적. 비록 짧은 생애였지만 주유는 중국 역사에 큰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그는 삼국시대 가장 뛰어난 군사 전략가이자 지도자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그의 전략적 천재성은 오나라를 건국하고 조조의 북부 세력을 격퇴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의 공헌은 중국 남부의 존립을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수백 년 동안 중국 역사의 흐름을 바꾸었습니다. 주유의 업적은 단순한 군사적 업적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충성심, 뛰어난 행정 능력, 자신의 이상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제9장 역사와 전설 속의 주유 영웅을 기억하며 수세기 동안 주유의 이야기는 수없이 회자되며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역사서뿐만 아니라 문학과 대중문화에서도 중요한 인물로 등장합니다. 제갈량과의 라이벌 관계를 강조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의 뛰어난 능력과 업적에 대해서는 모두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역사서에서부터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연의에 이르기까지 주유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뛰어난 전략가의 표상이자 변치 않는 충성심, 그리고 인간의 위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주유의 삶은 혼란과 불확실성의 시대에도 개인의 의지와 능력이 역사를 바꾸고 위대한 유산을 남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훌륭한 증거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며 삼국시대를 대표하는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